반갑습니다. 저는 김우수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세닝을 하면서 이런 발표를 한다는 것 자체가 와서 보니까 갑자기 가슴으로 밀려오는 그런 감동이랄까, 또 이렇게 자그마한 장소에서 모여서 제 나름의 이야기를 오늘 해드릴 텐데, 오늘 이런 자리가 처음이다 보니까 선도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또 선도의 대표를 맡고 있는 우리 김은주 대표님은 저희 대학원 학생입니다. 우연히 점심을 먹다가 이런 활동을 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는, 그래서 이런 해양 문화라는 그 자체가 우리가 지금 현재 이런 해양 조선 산업 그 이전을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는 여러 가지들을 우리가 인식론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이 해양 문화로의 그 이행이라는 그런 우리가 가서 한번 좀 같이 토론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지 않겠나. 우연히 그런 제안을 했고 조언을 하다 보니까 제가 이 대학을 다니면서 어촌민속 이 서클에 활동한 바가 있어갖고 한 4년을 활동을 했습니다만, 이제 제 전공은 이 경영학입니다. 수상 경영학인데, 이런 문화나 또는 민속이나 이런 것들과는 관련 없이 지금까지 공부를 해오다 보니까 이것이 어떤 여러 가지 그 관련성을 또 가지고 있구나. 그런 관련성을 오늘 여러분들께 정리해 드리면은 이야기는 될 수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우선 이 포럼의 목적이 이 조선 산업의 과학기술과 경제를 중심으로 해양 산업을 문화적 차원으로 편입시키기 위함이라고 하고 있고, 또 해양 산업의 패러다임 전환에 대응을 해서 바다의 기술과 역사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예술 문화자산으로 유형화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길래, 그러면 현재의 그 해양 조선 산업을 우리가 인식론적으로 하나하나 이 관련성을 가지고 더듬어 가다 보면은 이 해양 문화가 어떻게 우리에게 지금 와 있는지, 그런 원초적인 문제들을 가서 접근을 해보면은 우리가 이 문화적 차원으로 편입시킬 수 있는 그런 가치를 발견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접근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이 이 포럼을 여러 차례 하셨다 하니까 그동안 해왔던 여러 가지 축적된 그런 지혜들을 제가 앞으로 또 참석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관련된 내용들을 제가 정리한 것에서 좀 더 조언을 해주시면은 더 나은 그런 결과들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보고 정리를 해봤습니다. 정리해보는 그 과정에 해양 문화의 의의가 무엇인지, 또 이런 해양 문화는 해양 환경과 매우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해양 환경과 더불어서 이 어로기술이 발달이 되고 해양 문화의 그 유행이 만들어졌지 않겠나. 그래서 이런 과정에 이런 편입을 위한 인식적 가치를 우리가 한번 좀 되새겨보고 진행을 하면은 이 포럼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선 여러분도 다 잘 아시다시피 해양 문화라는 것이 해양을 삶의 터전으로 살아가는 나라나 민족이 또는 공동체가 공유하고 있는 여러 가지 가치관, 신념, 이념, 관습, 규범, 전통, 지식과 기술 등을 포함한 복합적인 개념으로 잘 이해를 하고 계실 걸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나라와 민족 전체의 행동에 영향을 주는
기본적인 요소이다. 그래서 이 해양 문화라는 것이 바다와 관련된 삶의 흔적을 바다의 속성에 따라서 다양한 해양 문화가 형성이 되어져 왔다. 그래서 바다의 속성이 내면화되어 있는 것이 우리의 해양 문화일 것이다. 사진적인 의미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다고, 또 바다 생태계를 잘 유지하고 있고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삶의 공간이다. 또 바다는 우리에게 주는 단백질 공급원으로서 어패류, 해조류 등의 수산물을 제공하고 이를 생산, 교환, 소비하는 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 바다와 육지를 오가면서 수산물을 유통시키는 해상 유통업 등의 수산물을 이용하는 독특한 생활 문화를 형성해왔다. 과거 우리 민족의 관점에서 또 제가 공부하고 있는 이 수산경영학의 관점에서 이러한 문화를 갖다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이런 해양 문화는 깊이 해양 환경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보시면은 이 쿨슈 해류라는 것이 거대한 물줄기가 북향루라고 합니다. 위쪽으로 계속해서 흘러갑니다. 이 태평양의 적도를 중심으로 해서 위쪽으로 흐르는 이런 해류가 있고, 이런 해류는 저게 서해 황해 난류, 또 서시마 해류나 동안 난류 이렇게 위쪽으로 흘러가는 곳이 해류가 있고, 또 북쪽에서는 저런 해류들이, 남항류들이 또 강하게 우리나라 주변을 흘러오고 있습니다. 이 한류는 우리 한반도를 가깝게 접근을 하고, 물론 해류도 가깝게 접근하는 곳은 있기는 합니다만, 저게 이제 진행을 하다 보면은 태평양으로 빠져나가는 그런 거대한 물줄기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기후 조건도 보면은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이 여름철에는 저와 같이 남서풍들이 주로 계절풍으로 불어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월 중순께나 되면은 겨울철 계절풍이 이제 북쪽으로부터 불어오는 이 두 계절풍이 우리나라의 절대적인 기후에 영향을 미치는 계절풍들이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 해양 환경에 따라서 제가 공부하고 있는 게 이 자연 생태계, 특히나 이 해양 생태계입니다. 해류를 따라서 이 남중국해나 동중국해에서 이 동면을 하고 봄이 되면, 말하는 진달래 꽃이 피면 이렇게 우리나라 주변 해역을 흘러오는 그런 해류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 또 우리가 많이 먹는 대구와 같은 경우도 북쪽의 한류를 따라서 내려오는 그런 어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어종들이 이 어종들에 따라서 나중에 우리의 이 어촌 지역에 여러 가지 어구법들이 개발되는 그런 과정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이런 해양 환경에 따라서 해양 문화가 형성이 되어졌다고 가정을 두고 살펴보면은 이 해양 문화라는 것이 보시다시피 어로 생활이나 또는 항로나 해상교통이나 무역 이런 걸 통해서 부가 축적이 되어지고, 또 과거에는 왕권이 확립이 되어지고, 우리나라는 이런 무역을 통해서 다른 나라와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자본이 축적이 되어지고, 거대 자본이 오늘날 우리나라에 축적이 되어져 가지고 우리의 이런 해양 조선 산업이 세계에서도 경쟁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 산업으로 발전되어져 왔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런 이 항로 개척을 통해서 선박이 발달이 되고,
또 항해 문화나 전래 문화가 발달이 되어져 왔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해양 환경이라는 것이 지역에 따라서 아주 다양합니다. 서해안이나 동해안이나 남해안 각각이 이런 환경들이 조간대나 또는 동해안과 같이 조간대가 별로 없는 그런 곳도 있기도 하고 이런 환경에 따라서 어업의 방식이나 기술이 발달을 해왔다고 보고 그곳에 서식하는 또는 해유해오는 여러 가지 수산 자원이 다양하게 우리나라 주변을 서식을 하고 있고 또 해유를 해오고 있다는 것도 이해하시면 고맙겠습니다. 따라서 자연 환경의 적응을 통해서 저런 해양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우리의 삶의 방식이 개발되어졌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고 이런 생태 환경에 대한 인식 체계 또는 인지 체계가 자연에 대한 문화적인 적응 체계를 갖추었다. 그래서 이제 낚시업이나 거물업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는 연안업, 근해업, 원양업과 같은 아주 발달된 그런 어법들이 발달되어져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앞에서 본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은 기후 조건이나 또는 해류와 조류 이런 것들이 어로 기술 개발을 하는 데에 아주 중요하게 영향을 미친 요인들이다. 다양한 수산물을 또 개발을 해서 그런 수산물을 채취하고 의획하기 위해서 이런 의획 방법들이 옆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저는 기술들이 발달되어 왔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해양 문화의 유행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해양 민속 문화라는 것이 조금 전에 살펴봤듯이 이 해양 환경이나 또 그에 따른 여러 기술이나 이런 걸 통해서 공동체를 나름으로 형성을 하고 그런 공동체 속에서 우리의 이 민속들이 하나하나 발전되어 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어촌 민속이라 하는 것이 이와 같이 고대 사회로부터 어로 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형성된 경험이나 지식이나 또는 습관, 제사, 의례 등을 만들어 왔다고 보면 좋겠습니다. 이 민속 중에는 무속 신앙이 있습니다. 우리의 그 전통적인 무속 신앙, 이 풍어제라든지 용왕제, 당제, 객제 등과 같은 이런 신앙을 통해서 제사 의식을 해온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체의 공동 생산을 위한 노동을 위한 그런 배 젓는 노래, 그물 당기는 노래, 고기 잡는 노래, 그 다음에 제주도의 해녀 노래 이런 것들이 어로요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들이 대학 생활을 하면서 이런 어로요를 특히나 서해안, 남해안 지역을 다니면서 멸치 잡는 노래 뭐 이런 것들을 수집을 해서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민속 신앙 이야기, 그 다음에 풍수 지리 이야기, 도깨비 이야기, 입도조 이야기 이런 것들이 서림의 형성 배경이나 역사와 촌락의 역사들을 잘 설명해 주는 그런 민속, 민담 이런 것이라고 보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섬들에 가보면은 아주 다양한 바위들이 많이 있습니다. 남해바위라든지 또는 거문도, 거문여, 신여, 오누이여 이런 저희들이 거문도에도 가서 어촌 민속에 대한 여러 가지 전설이라든지 그곳의 생활상을 많이 전개해 본 바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시풍속으로는 이 어기마다 치러지는 배고사, 풍우제 등이 이런 축은 의례를 하고 있다는 거고 또 당제나 용왕제 주로 정축이 이루어지는 그런 이 은혜가 우리의
세습풍속 또 어촌 민속에 속하는 해양 문화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양 문화와 더불어서 해양 문학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과거에 조선시대 때 많은 학자들이 우리 해양 의식과 바다를 둘러싼 관습과 제도들을 잘 정리해서 글을 남겨주고 있습니다. 이 박지원의 열하일기와 같은 경우에 육상을 이용을 하지 않고 다른 한쪽으로 바다를 이용하는 것이 매우 삶의 풍족함을 가져올 수 있다 하는 그런 내용을 적어놓은 열하일기. 그 다음에 토정이 이재함 선생은 이 해안에서 얻을 수 있는 어업과 염전 이런 것들이 바다를 개발하는 것이 바다의 온갖 다양한 이 신기한 보물을 다 갖추고 있다라고 해서 이 해양 개발론을 주장하기도 했다 하고, 또 이중환의 택리지에는 우리나라는 산이 많고 평야가 적기 때문에 교통 여건이 매우 불비하다. 그래서 해상 교통이 매우 유리하다라고 해서 연안 통상론을 주장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박재가 선생은 해양 강군로, 배를 이용한 통상의 이익으로 먼 지방의 물자를 유통하게 되면은 그만큼 수익을 늘리고 또 후생을 도모할 수 있다. 외국의 선박을 보고 선박 기술을 익힐 수 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합니다. 그 다음에 다산 선생은 경세육표에서 연해 관리론, 그 다음에 해도 정책론 두 가지 우리나라 국가적으로 이 주변 연안 바다를 관리하고 또 이 바다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을 입안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된 내용들이 우리나라의 해양 민속 문화든지 또는 해양 문학을 통해서 살펴보더라도 이 어촌 민속에 대한 그 지속성 얻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이 해양 문화의 편입을 위한 인식적 가치라는 의미를 제가 생각할 때는 바다가 있으면 그 바다에 다양한 환경이 그 바다에는 항상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있고, 그런 해양 환경 속에서 우리의 삶이 항상 유지되어 왔던 그곳에 다양한 해양 기술, 말하는 이런 선박 건조라든지 또 어로 기술이라든지 또 우리 어촌 공동체의 삶 등에 대한 아주 다양한 것들이 그 속에 뭉쳐 있다. 그래서 이 어촌 민속 또는 해양 문화로의 그 이행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공동체의 문화적 요소를 발굴하는 것이 우선 과제이다. 그래서 어촌 민속이라는 것이 취락이라든지 공동체 조직, 일상생활에 이러한 문화적 요소를 발굴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가 아니겠나. 촌락의 입지로는 집단적인 취락은 자연재해를 예방하고 선박의 안전성이나 바람 등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부품을 막아주는, 앞서 우리가 해양 환경 또는 기후 조건을 봤을 때 그런 복서풍을 막아주는 그런 선박에 대한 안전이나 이러한 것들에 대한 것이 촌락의 입지와 관련이 있다. 또 어촌의 공동체는 어촌계를 중심으로 해서 어장의 다양한 이용 형태와 또 어촌계의 운영, 어획물의 생산 방법, 이러한 것들이 공동 이용 어장을 둘러싼 우리 어업 공동체가 어떻게 존립하고 있는지, 그런 존립 기반에 대한 조직에 관한 연구도 우리의 과제일 수가 있다. 또 마을 어장에 대한 소유 관계는 총유적 재산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마을 공동체에 대한 여러 가지 문화적 요소가 충분하게 묻어져 있다 하는 걸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공동체의 신앙과 놀이를 통한 총유적인 삶 등은 우리 해양 문화의 사회적인 범주에 속한다. 그래서 이 공동어장의 총유와
공동의장의 수행 등의 요인이 지속성을 유지하는 것이 또 하나의 과제일 수가 있겠다. 그 다음에 어촌 신앙이라는 것은 무삭 신앙처럼 우리가 절대적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 하나의 규범이라고 보시면 좋겠죠. 그래서 고기잡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해난 사고의 예방이라든지 또 풍어나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는 이 의식들, 주로 풍어제나 용왕제나 개제, 요즘은 이제 이런 걸 재현하기 위해서 무당들이 나와서 이런 제를 지내는 것들도 우리는 볼 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주민들이 삶의 조건과 역사적 사회적 경험 속에서 형성되는 또 형성되고 전성되어 온 여러 가지 이 신앙들을 보면은 배선왕, 이 배선왕은 흔히 말하는 용왕님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배의 안전과 선언의 무사, 만선의 풍요를 관장하는 그런 배의 수호신이다. 그래서 이 배의 안전을 위해서 배고사를 지내고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안전하고 또 여러 가지 삶의 풍족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어촌 신앙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해양의 민요라는 것은 주로 저와 같이 뱃노래, 그물을 놓는 노래, 그물을 손질하면서 부르는 노래, 그물을 당기는 노래, 우리의 삶과 애환이, 삶의 애환이 잘 묻어 있는 그런 노래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고기를 풀고 또 고기를 분배하는 또 만선을 구가하는 노래, 이런 것들이 우리의 해양 문화를 형성하고 있는 민요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민속연이라는 것이 국가놀이, 이 여성들과 관련된 여러 가지 춤이라든지 그런 노래라든지 이런 것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해양설화라는 것이 있는데 이건 여러분들이 아주 다양한 우리 인터넷을 보면은 다양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 남매바위에 얽힌 이야기라든지 검은여, 그 다음에 옆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남해의 구전설화들, 남해의 마실 이바구 서로 간에 오면은 저녁 먹고 모여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과거의 전설이나 조상님들의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각자가 이야기를 풀어서 내놓은 것들이 마실이 이바구, 전국의 각 지역마다 저런 마실이 이바구들이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속 신앙 이야기, 풍수지리 이야기, 도깨비 이야기, 귀신 이야기, 이런 아주 다양한 것들이 있어 왔습니다. 가볍게 정리를 해보았던 내용들을 결론적으로 요약을 해보면은 우리의 해양 문화가 해양 환경에 따라서 어업기술이 발달이 되고 또 어루 생활 방식에 따라서 우리의 해양 민속 문화가 발전 전성되어 왔다. 또 이런 해양 문화의 편입을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인식적인 가치를 갖고 정리를 해가야 할 것인가, 어촌 민속의 지속적인 유지를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한번 개발을 해보자. 또 공동체 신앙과 놀이는 어촌 지방에 또는 우리 해양 문화를 이루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삶이기 때문에 사회적 범주로 인식해보자. 또 공동의장과 공동노동의 수행을 위한 사회 과정이 지극히 요구된다. 그 다음에 어촌 신앙의 전승을 위한 문화 행사를 나름으로 발굴을 하고 또 재현시켜보자. 이런 것들이 나름의 인식적 가치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해양 문화의 형성을 위한 내적 통합을 위한 지식의 공유가 필요하다. 그래서 해양 문화를 나름으로 인식하고 또 앞으로 전승해 가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러한 것들을 하나의
이 해양 문화로의 통합을 위한 지식을 어떻게 잘 공유하도록 정리할 거냐 하는 게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어요.